자, 교과서 150페이지에 그 그림 그대로 나와 있어. 지금 뷰렛에 물줄기를 흘려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져갔거든. 지금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져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물 분자는 자기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물 분자의 입장에서는 저 마이너스와의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게 반대 전기를 띠는 애가 그쪽으로 돌아서게 배치가 되면서 끌려가는 이런 인력이 작용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뷰렛에서 물줄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띠는 에보나이트 막대가 가까이 갔더니 물 분자의 배치가 다 동일해졌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는 수소 쪽이 전부 다 에보나이트 막대 쪽으로 배치가 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NXA인 같은 경우 무극성이었잖아. 부분적인 전하가 전혀 없으면 전기를 띠는 애가 가까이 가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저 부분적 전하를 가지고 있구나, 극성이구나 확인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실험이 이런 거야. 그런데 이 오른쪽에 박스가 있어. 너희들 교과서에 똑같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갔을 때 끌려갔어.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려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끌려가면 플러스에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에 끌려간 플러스는 밀어내나? 그렇지가 않고 물 분자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 그러니까 물 분자는 어떤 전기를 띠는 애가 와도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게 배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를 띠는 대전체가 가까이 가도 역시나 물줄기는 그쪽으로 휘어지게 돼요. 그런데 물줄기가 휘어질 때 이번에는 어떻게 배치돼?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가까이, 플러스 가까이 배치가 돼야 되잖아. 근데 부분적인 마이너스는 물 분자에서 어디야? 산소 쪽이지. 그래서 산소 쪽이 가까이 배치되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쪽이 가까이 배치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배치돼서, 그러니까 배열이 얘네들이 자기가 원하는 전기가 있으면 그 전기와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게, 물 분자가 크지 않으니까 계속 걔네들이 돌면서 인력이 작용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전기를 띠는 대전체를 가져가도 동일하게 물줄기가 끌려와요. 그래서 요거를 박스에다 그리라는 거고, 요거 가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전기장 안에 물질을 넣었을 때 배열로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래서 전기장을 띄고 있는,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전기고 여기가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요런 전기장 안에 물은 아니고 이제 극성을 띠는 어떤 분자를 갖다 넣었다. 극성을 띈다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 얘가 전기장 안이 아니면 되게 자유롭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장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균일한 배치가 되면서 플러스 쪽으로는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쪽으로는 부분적인 플러스가 위치하게 배열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장 안에서 일정한 배열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면 돼. 분자 하나 안에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 보니까 대전체를 가져가도 끌려가고, 그다음에 전기장 안에 넣어도 그 전기장의 방향과 그 전극의 방향하고 반대되는 부분적인 전하들이 배치가 되면서 일정한 배열을 가지게 돼요. 이런 성질이 있구나. 극성 문제 성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여기 오른쪽 그렸을 것 같고, 어떤 전기를 띠는 애가 와도 동일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물 분자가 부분적인 전하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 산소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가지는 극성 분자인데, 너희 쌍극자 모멘트를 합했을 때 산소 쪽으로 화살표 머리가 배치되게 합해지잖아. 이렇게 돼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상황이 되더라. 전체 분자 안에서도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극성 분자가 된다. 그때 기억해두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은 대전체 아니면 전기장 이런 데서 그런 영향들이 다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물줄기가 대전체가 어떤 전기를 띠든 간에 무조건 끌려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용해성, 얼마나 잘 녹는가 하는 거잖아. 근데 물질은 용해성이 극성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섞이는 거야. 그래서 극성하고 극성이 섞이고 무극성하고 무극성이 섞여요.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 거기에서도 NXA인 같은 무극성 물질은 아이오딘 같은 무극성 분자는 녹이잖아. 그런데 황산구리는 이온결합 물질인데,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적 성질 있지? 이온결합 물질 같은 애들 또는 극성 이런 애들하고 섞이지 않아서 NXA라고 물을 같은 시험관에 넣었더니 안 섞이고 침이 생겼지?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이는 성질을 가진다.
요것들을 기억해두면 되고, 무극성은 뭐 헥세인, 뭐 이런 벤젠, 사이화탄소 이런 애들 무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애들인데, 그냥 쉽게 말해 약간 기름 같은 느낌의 아이들이야. 근데 우리가 헥세인이라는 걸 잘 접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탄소화합물들은 거의 무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야. 자, 극성 분자들의 끓는 점은 무극성 분자보다 높기는 높은데 어떨 경우냐면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 다시 말해 끓는 점이라는 게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영향도 받지만 뭐에 영향도 받는다는 거야? 분자량의 영향도 사실 받아. 그래서 분자량이 좀 크면 분자 간의 인력이 좀 큰 편이 크게 되거든. 너희들 분자량이 클 때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라는 거는 사실 뭐랑 같아? 인력이라는 건 서로 잡아당기는 거잖아. 만유 인력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만유 인력이 질량의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걔네들의 분자량이 크다는 분자량이 일종의 질량이니까 그게 크면 어쨌든 그 둘 사이에 작용한 힘이 좀 세단 말이야. 그러면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그 분자 사이에 작용한 인력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원래 끓는 점이 높아지기는 해.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걔네들의 극성 여부까지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 안에 부분적인 마이너스와 부분적인 플러스가 다 존재하잖아. 그러면 이 옆에 또 다른 극성 분자가 오게 되면 사실 플러스를 띄는 애 옆에는 뭐가 오기가 쉬워? 마이너스를 띄는 애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는 완벽하게 이온은 아니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은 하게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력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인력이 있긴 하겠지.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니까. 그러나 어떤 전압을 띄거나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서의 인력은 이런 정전기적 인력의 느낌과는 좀 다른 형태의 느낌의 인력이란 말이야.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약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 보통은 다른 영향력을 배제해야 되니까 분자량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분자량이 비슷한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애는 극성이고 어떤 애는 무극성이면 극성인 아이들은 질량을 가진 아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인력에다가 부분적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힘이 조금 큰 편이다. 그래서 그걸 끊기가 조금 어려워. 그럼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두 가지씩 비교하고 있는데 너희들 여기 요렇게 선 그어보면 되겠지? 요 두 개의 분자량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HCl, 염화수소랑 산소, O2 이렇게 두 개의 분자량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HCl은 우리 뭐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얘기해? 극성결합, 극성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예잖아. 수소랑 염소가 서로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유결합하면 공유하는 전자쌍을 지금 염소가 더 세게 당기겠지? 그래서 염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게 되는 요런 극성 공유결합 형성하고 결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극성 분자인 거야. O2 같은 경우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이중결합을 하고 비공유 전자쌍 각각 두 개씩 가지고 있는데 이 이중결합하는 이 공유 전자쌍을 양쪽에 있는 산소가 같이 잡아당기지? 같이 잡아당기면 똑같은 애가 잡아당겼을 때 그 힘은 어때? 완벽하게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자의 치우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합도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두 개만 딱 결합했으니까 분자도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끓는 점을 비교를 해보면 분자량이 큰 차이가 없는데 끓는 점은 극성 분자가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극성을 띠는 경우에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무극성을 띠는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구나. 분자 사이의 인력이 좀 더 크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또 다른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CF4랑 CH2Cl2 얘네들의 분자량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모양도 둘 다 어떻겠어? 중심이 탄소거든? 그래서 모양도 둘 다 삼연체 구조를 하게 돼. 물론 CF4는 다 플루오린이니까 정삼연체라고 말할 수 있고 CH2Cl2는 정까지는 아니겠지. 그러나 어쨌든 삼연체 구조를 하고 있어. 근데 얘는 다 동일하게 마치 메테인처럼 탄소랑 플루오린 4개가 결합했는데 얘네들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해보면 쌍극자 모멘트가 플루오린 쪽으로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정사면체 구조에서 이 네 개의 쌍극자 모멘트를 다 합하면 결국은 합력이 0이 돼.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겠지. 그거에 비해서 CH2Cl2는 똑같이 삼면체 구조긴 한데 그 중에 두 개는 수소, 두 개는 염소예요. 이렇게 배치가 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쌍극자 모멘트 생각하면 너희들 탄소랑 수소는 탄소가 약간 전기음성도가 커. 그래서 약간 탄소 쪽 이렇게 갈 건데 탄소랑 염소는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그래서 염소 쪽으로도 이렇게 치우쳐져 있게 돼. 그래서 이 네 개의 화살표에 네 개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했더니 그 합력은 0이 될 수 없겠지. 약간 전자가 염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분자 전체를 봤을 때 극성 분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분자량이 비슷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끓는 점 비교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128도인데 얘는 40도. 그러면 CH2Cl2는 상온,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온이 몇 도? 한 20도 정도잖아. 20도에서 무슨 상태 있어? 아직 끓지 못했지? 액체 상태예요. 그런데 CF4는 영하 128도에서 이미 끓었어. 그럼 20도면 그냥 끓은 상태 그대로 기체로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런 끓는 점 차이가 나타난다. 분자량이 비슷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런 차이점, 극성과 무극성의 차이점, 요것들을 기억해 둡시다. 확인하기에 극성 분자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흐르는 액체 줄기에 대전체를 가져가면, 자, 극성 분자의 액체 극성 분자를 이렇게 줄 흐르게 하면 물이잖아. 물하고 똑같은 거지. 대전체를 가져가 전기를 띠는 애. 그러면 그 대전체가 띠는 전기와 반대되는 전기가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지.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 끌어당기니까 극성 분자, 그 물이면 물줄기, 액체면 액체 줄기는 휘어지게 되겠지. 물론 휘어질 때 어떻게 휘어져? 대전체 쪽으로 휘어지게 돼요. 그리고 극성 물질은 비슷한 애들한테 잘 녹으니까 당연히 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기억해두고. 그리고 아까 했던 거 분자량이 비슷한, 너희 메테인 분자량 얼마인지 기억나? 탄소는 12, 수소가 1이니까 16. 그치? 물의 분자량 얼마야? 18이지? 분자량 큰 차이 없어요. 분자량 큰 차이 없지만 메테인은 무극성 분자고 물은 극성 분자잖아. 얘네들이 끓는 점은 엄청나게 차이나. 메테인은 상온에서 기체야. 이미 영하에서 끓었어. 그래서 끓는 점이 영하의 온도인데 물은 끓는 점이 얼마야? 100도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두 물질 중에 끓는 점이 높은 것은 둘 중에 극성을 띠는 물이 되겠지. 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극성을 띠는 경우에 어쨌든 분자 간의 인력은 원래 질량을 가진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인력에다가 걔네들 쌍극자 모멘트들 있잖아. 그 쌍극자 모멘트들 사이, 걔네들이 그 띠는 부분적인 전하들 사이에 약간 미약하지만 정전기적 인력이 어쨌든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힘까지 작용을 해서 인력이 큰 편이에요. 사실은 물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더 커. 그거는 이제 화학투에서 배우게 될 거고.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 프린트에 좀 다른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잠깐 설명할게. 이런 애랑 이런 애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사실 교육과정에 막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해서 배위결합이라는 거 있어. 공유결합의 일종인데 공유결합하고는 조금 달라. 원래 공유결합은 전자를 같이 넣고 함께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생관계 같은 느낌인데 배위결합은 한쪽에서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기생하는 관계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쓴 NH4 플러스나 H3O 플러스 이런 애들이 그런 배위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암모니아, 기억나지? 암모니아가 있는데 만약에 주변에 수소이온이 이렇게 있어. 너희 수소이온은 전자가 한 개도 없잖아. 전자가 하나도 없는 수소이온에 가까이 와. 그러면 암모니아의 질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얘를 끌어당겨. 그래서 뭐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또 끌어당겨서 결합을 해요. 그럼 이 세 개는 원래 정상적인 공유결합이고 여기에 붙은 수소는 일방적으로 질소가 제공한 전자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플러스 이온이 붙어버리면서 전체가 뭐가 돼? 양이온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결합이 형성돼. 그러면
이 나머지 세 개는 원래 수소랑 질소가 전자를 같이 놓고 공유하는 일반적인 공유결합이고, 요거는 질소가 가지는 비공유 전자쌍을 혼자 제공한, 일방적으로 제공해서 하게 되는 결합이란 말이야. 이 결합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암모니아의 분자 구조가 뭐라고 알고 있어? 모양이 어떻게 돼? 얘? 삼각 뿔이었어. 왜 삼각뿔이야? 원래 정사면체여야 되는데 여기 전자만 있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 안 보였던 부분에 갑자기 뭐가 들러붙었어? 수소가 들러붙었지. 그러면 인제 4개가 다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삼각뿔형이었던 암모니아가 수소이온이랑 붙어서 암모늄 이온이 되면 갑자기 구조가 달라져. 뭐로 바뀌겠어? 정사면체 구조로 바뀌게 돼요. 똑같은 애와 결합해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정사면체 구조로 바뀌긴 했는데, 정사면체 구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야. 희한하지?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얘기할 때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중심에 있는 아이가 누구랑 결합했느냐, 그것들만 관찰하면 돼. 비슷한 예로 또 뭐가 있냐면 저기 있는 H3O 플러스 하이드로니움 이온이 있어요. 얘는 뭐로 출발하냐면 물로 출발해. 물은 구분형인데 갑자기 H 플러스가 와. 그러면 얘도 오지랖 부려서 요걸 끌고 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산소가 비공유 전자쌍 아직 한 쌍이 남아있고, 원래 수소랑 두 쌍이 공유결합했고 자기가 갖고 있던 비공유 전자쌍 하나를 수소이온한테 줘. 근데 H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전체는 뭐가 돼? 플러스이 아니고 이런 형태가 돼. 그럼 원래 물은 무슨 형인데? 구분형인데 이렇게 되면 갑자기 무슨 형이 되는 거야? 여기가 눈에 보이게 됐지? 그래서 누구랑 모양이 같아졌어? 암모니아.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는 암모니아랑 모양이 같아져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돼? 삼각뿔형을 가져. 삼각뿔형의 모양을 띠는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지. 이런. 여기 선생님이 배위결합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물질이 있어. 걔네들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보려면 뭐 보면 돼? 중심에 있는 중심 원자가 전자쌍이 몇 개고 방향이 몇 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거 살피면 되는 거야. 이게 삼각뿔인 이유도 뭐야? 여기 있는 산소가 가지는 전자쌍이 4쌍이라 정사면체로 배치를 했었는데 정사면체 중에 3군데의 원자가 결합해 있기 때문인 거잖아. 그렇게 따진다면 그거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애들이 꼭 질문해. 선생님, 아직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남아있는데 H 플러스 하나가 더 오면 또 결합하나요? 이렇게 물어봐. 결합할까 안 할까? 왜 안 할까? 얘가 이제 양이온이 됐지? 네. 그리고 또 양이온이 와. 플러스와 플러스가 결합할 수 있어? 결합하지? 못해. 한 번밖에 못해. 그래서 뭐 이 결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걸 지금 굳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도 물론 문제집이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결합이 뭐냐를 보라는 게 아니라 모양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메뉴에 구분. 무극성 분자. 무슨 분자인데 무슨 분자겠어? 극성 분자겠지. 그 다음에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예요? 0이야. 근데 극성 분자는 그냥 뭐라고 해? 0이 아니라고 해. 물론 0이 아닌 어떤 수치가 있긴 하겠지. 근데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해성 얼마나 잘 녹나.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고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비슷할 때 두 개를 비교하면 끓는 점은 누가 좀 더 높아? 극성 분자가 좀 더 높다. 분자량 비슷한 아이들끼리 비교하는 거야. 왜냐하면 분자량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 그 무극성 분자의 분자량이 엄청나게 크고 극성 분자의 분자량이 엄청 작아. 막 이런 격차가 너무 심하면 극성 분자라고 무조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건 아닐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분자량 비슷할 때 비교해야지 분자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날 때 비교하기가 어렵다. 기억해두면 되겠지? 자, 1번. 다음 분자를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로 분류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무극성 분자 먼저 제끼고 시작할까? 메테인 너무 무극성이지? 그 다음에 BCl3 왜 무극성이야? 붕소가 뭐지? 옥텟의 예외였어요. 붕소는 옥텟의 예외라 원자 가전자는 몇 개밖에 없고 3개밖에 없는데 걔가 누구? 염소랑 지금 몇 개 결합해? 3개만 결합하고
이렇게 하고 더 이상 뭔가 하지 않아. 그래서 중심에 있는 이 풍소가 그냥 세 쌍의 전자쌍만 가지고 끝났단 말이야. 근데 너희 중심 원자가 세 쌍의 전자쌍, 방향이 세 쌍밖에 없어.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된다? 평면, 삼각형. 평면, 삼각형의 각 부분에 똑같이 염소들이 있어. 동일한 염소가 똑같이 잡아당기게 되는 거지. 그럼 삼각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다?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BCl3 무극성 분자의 또 대표적인 물질이지. 그럼 나머지는 자 이거 봐봐. 메테인에서 수소가 계속 염소로 하나씩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나가잖아. 수소가 염소로 바뀐다고 모양이 완전히 틀어져? 그건 아니었어. 삼연체 모양은 유지가 돼. 그런데 똑같이 수소 4개로 결합해 있을 때는 삼각자 모멘트를 합칠 때 0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 이상 염소로 바뀌면 다 똑같은 애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뭐가 되냐면 극성 분자가 돼요.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얘가 되게 오해하기가 쉽지. CH2Cl2 아까 나왔잖아. 두 개니까 왠지 균형이 맞을 것 같아. 왠지 느낌에 우리 또 약간 두 개면 이렇게 2개씩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려봤지? 수소에서 탄소 쪽으로 삼각자 모멘트에 화살표 머리가 배치가 하는데 탄소랑 염소는 염소 쪽으로 배치가 되지? 그러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염소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치우치는 이런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두 개 있어서 균형이 맞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기 있는 3개 전부 다 극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애 HCl 어떻게 생겼을까? 그려봅시다. 자, 중심이 뭐겠어? 중심이 왠지 탄소일 것 같지? 탄소는 중심에 자리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탄소를 원자과 전자가 내리고 수소는 어차피 결합을 하나밖에 못하는 데다가 쓰기도 HCn이잖아. 그러니까 수소가 누구랑 결합한 거야? 수소가 탄소랑 결합해 있어. 일단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왔어요? 질소가 와요. 1, 2, 3, 4, 5. 그런데 탄소랑 질소가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다 공유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탄소가 수소랑은 단일 결합을 하고 질소랑은 삼중 결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 가지고 있다. 모양은 무슨 형이다? 중심에 있는 탄소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양쪽으로 뻗어 있잖아? 그러면 그냥 무슨 형이야? 선형이야, 선형. 전자쌍의 방향이 2개지? 전자쌍의 방향이 2개면 선형이에요. 아무리 단일과 삼중이어도 방향이 2개면 선형. 그리고 중심 원자는 전혀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그래서 그냥 모양은 선형인데 가만히 봤더니 탄소랑 수소 사이의 전기음 성도는 탄소가 좀 더 크니까 얘네들 사이에선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작용을 하거든. 탄소랑 질소는 질소의 전기음 성도가 더 크니까 질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작용하잖아. 그럼 이 2개의 화살표를 합하면 결국은 어느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질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서 질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는 극성 분자가 돼요. 그래서 얘도 극성 분자. 그럼 여기 분류해서 무극성 분자는 BCl3랑 CH4 2개만 있고 나머지가 다 극성이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메탄올과 사야마탄소 중 물과 잘 섞이는 물은 무슨 용매인데 극성 용매이니까 이 둘 중에 극성을 찾아라잖아. 근데 사실 사야마탄소는 너무 많이 나왔어. 모의 예로 많이 나와. 무극성의 예로 되게 많이 나와. 왜? 탄소가 중심에 있고 염소 4개가 있는데 이건 마치 뭐처럼? 메테인처럼 정사면체에 각각 그 모서리, 각각 꼭지점에 똑같은 애 4개가 붙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쌍극자 모멘트를 다 합하면 0이 된다. 이게 무극성 문제의 대표적인 애예요. 그래서 사야마탄소는 무극성. 그럼 메탄올은 어떻게 될까? 탄소를 중심으로 하면 얘를 중심 원자로 보면 전자쌍 4개의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탄소를 중심으로 이걸 한 덩어리 취급하면 정사면체, 삼연체 구조겠지. 근데 삼연체 구조 중에 수소 3개의 나머지 하나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약간 입체적인 형태로 살짝 바꿔서 그리면 탄소의 정사면체 중에 3개는 수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OH야. 근데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는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2쌍 있지? 그러면 산소는 원래 2개가 결합하는데 그 2개의 모양이 원래는 무슨 형이야? 구분형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살짝 이렇게 생겨. 그러면 탄소를 기준으로 이걸 한 덩어리로 보면 정사면체, 사면체 모양이 정은 아니고 사면체 모양. 그다음에 산소를 중심이라고 내가 바꿨어. 산소를 중심으로 여기를 한 덩어리 취급하면 무슨 형처럼 보여야 돼? 구분형처럼 보여야 되겠지? 그래서 결합각을 물어보면 여기는 거의 109.5도 근접한 각도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는 물하고 비슷해야 되니까 104.5도 근접한 각도. 정확하게 109.5도일지 104.5도일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약간 변수들이 있잖아. 결합되어 있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도는 알 수 없으나 여기는 아마도 109.5도 근처의 각도, 여기는 104.5도 근처의 각도일 것이다. 각각 중심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러면 그냥 봐도 전혀 대칭적인 구조가 될 수가 없겠지. 쌍극장 모멘트들을 다 더해도 결국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메탄올은 극성 분자야. 너무 궁금하면 화살표 그려보면 돼. 전자가 어디로 몰려있겠어? 산소로 몰려있겠지. 산소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메탄올하고 산화탄소 중에 물하고 잘 섞이는 건 극성인 물질이잖아. 그 당연히 누구겠어? 메탄올이 물에 잘 섞이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조화합물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건데 그냥 그림도 너무 친절하게 잘 그려줬는데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여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가 있기 때문이야?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지. 자, 그렇다. 중심 원자 결합한 주변에 원자는 각각 3개씩 결합을 해 있는데 분자 모양이 다른 결정적 이유는 뭐야? 중심 원자가 뭐를 가지냐 안 가지냐의 차이야. 비공유 전자쌍을 가졌냐 안 가졌냐의 차이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도 갖지 않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붕소 같은 경우에는 염소 3개랑 결합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뭐 분자 모양 결정하는데 영향 주는 게 전혀 없어. 그래서 그 3개가 가장 멀리 펼쳐질 수 있는 평면 삼각형으로 모양이 결정이 되지만 암모니아는 원자는 3개 결합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걔는 이 비공유 전자쌍까지 모양 결정하는데 일단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어차피 원자들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모양은 이 부분만 이름을 결정해줘서 삼각뿔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뭐 전자쌍 수를 언급하며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암모니아에서 중심 원자인 질소는 공유 전자쌍 3쌍과 비공유 전자쌍 1쌍을 가지고 있고 BCl3 삼룡화 붕소에서는 붕소가 중심 원자의 붕소가 공유 전자쌍만 3쌍 가지고 있지. 그런 차이 때문에 중심 원자가 가지는 전자쌍의 숫자 때문에 결국 모양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냐에 따라서 모양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중심 원자가 전자쌍을 4쌍을 가지고 있는데 다 공유 전자쌍이면 모양이 뭐여야 돼? 삼면체, 정사면체, 삼면체 이런 구조여야 되고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나 있어. 그러면 구분형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메테인, 암모니아, 물 요 3가지가 예시로 비교하듯이 많이 나왔었어.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평면 삼각형이잖아. BCl3는 평면 삼각형에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하면 그 합이 얼마예요? 0이야.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야. 그러나 암모니아는 삼각뿔형이고 아무리 봐도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삼각뿔에 암모니아 질소 쪽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표 머리가 가고 있는데 그게 평면에 위치하지 않잖아. 위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 전기장 안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일정한 배열을 이루는 거 아까 했지? 전기장 안에서 전류 흘렸는데 일정한 배열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도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야.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극성 분자가 되는 거니까 암모니아랑 BCl3 삼룡화 붕소 중에 골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극성 분자인 암모니아가 일정한 배열을 이루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마블링 기법. 마블링은 물이 담긴 용기에 유성물감을 떨어뜨려. 자, 물이 담긴 용기에 유성물감을 떨어뜨리면 물과 유성, 기름이잖아. 서로 성질이 달라. 물은 극성이고 유성물감은 무극성일 거야. 그래서 둘이 섞이지 않고 유성물감이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떠 있어서 걔네들이 계속 떨어뜨려서 그 위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막 이렇게 뭐 막대나 붓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뭐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에 표면에 물 표면에 기름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 그 모양이 원하는 모양이 되면 그 위에 종이나 물감 같은 걸 그 위에 이렇게 얹어서 유성 물감만 딱 이렇게 젖어서 그게 흡수돼서 그림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지. 이거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성질인데 안 섞이는 성질 왜 안 섞여? 물은 극성 분자고 기름은 무극성이기 때문에 그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뭐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